반갑습니다. 오늘 5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좌선에 들어가기 전 또 좌선 후에 입정과 출정 이 전후에 몸을 이완하는 요가에 대해서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좌선에 직접 들어가는 그 입정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좌법이랄지 또 호흡이랄지 우리 이제 몸의 이 자세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아주 쉽고 또 간단하고 쉽다고 그랬죠. 간이에서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좌선의 방법 1조에서 6조를 우리가 한 조 한 조씩 같이 공부하면서 입정의 실지 지경에 들어가 보는 시간을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좌선의 방법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좌선의 방법 1조를 먼저 가지고 같이 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좌선의 방법 1조에는 이와 같이 좌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이제 반좌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반좌로 앉을 것인가? 이 반자가 이 편편할 반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흔히 하는 말로 소다리 반자, 쟁반 반자. 이게 쟁반이나 소다리 이 상을 보면 바닥에 이 밑면이 딱 밀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이제 앉았을 때에 이 엉덩이와 양 무릎이 바닥에 딱 밀착되는 자세를 우리가 이제 반좌로 볼 수 있는데 그 반좌의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같이 좌법에서 공부할 자세는 3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평좌, 그리고 반가부좌, 그다음에 결가부좌. 이 3 자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을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먼저 평좌를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좌는 두 발을 이와 같이 나란히 놓는 겁니다. 자, 안에 들이는 발을 최대한 잡아당기셔서 밀착을 하고 그 앞에다가 바로 이와 같이 두 발을 나란히 놓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양 무릎이 바닥에 딱 닿고 반좌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라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한번 살짝 숙입니다. 몸을 살짝 숙여서 엉덩이를 뒤로 쭉 뺀다 생각하시고 양손을 편 상태에서 이 양손은 보시면 쭉 뻗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살짝 쥐는 상태에서 자, 양손을 이와 같이 접은 상태 한 손은 땅 쪽으로, 한 손은 하늘 쪽으로 이와 같이 서로 양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놓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놓아줍니다. 이 손을 하늘로 하면 저쪽 반대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발을 안에 넣었으면 다음에는 이제 발을 바꿔서 오른발을 안으로 넣어서 이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순서는 이제 고르게 돌아가면서 오늘은 오른발이 들어왔으면 내일은 왼발. 이것은 음과 양 그리고 좌우 전우를 조화롭게 또 균형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상태에서 어깨에서부터 힘을 딱 부린다 생각하고 쭉 부려서 어디다 부립니까? 단전주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아랫배 단전에 기운과 호흡과 의식을 딱 주한다는 심경으로 이와 같이 자세. 이와 같은 자세가 뭡니까? 평좌가 됩니다. 편편하다는 이야기죠. 평좌가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반가부좌는 앞에 나온 발을 반대편 허벅지 쪽으로 깊숙하게 올리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지금 왼발을 오른 허벅지에다가 올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반가부좌가 완성이 됐고, 반대로 왼발을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오른발을 이와 같이 왼 허벅지 위쪽으로 올려놓는 이 좌법도 반가부좌가 되는 것이죠. 이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좌법에 있어서는 오른발이 들어오느냐, 왼발이 들어오느냐, 오른발을 먼저 올리느냐, 왼발을 먼저 올리느냐. 근데 우리가 흔히 하다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한 그 습관대로 편한 발이 있습니다. 내가 오른발을 주로 썼으면 오른발이 편하고 왼발을 주로 쓰면 왼발이 주로 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쪽으로만 이와 같이 하다 보면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 그러니까 오른쪽 골반과 왼쪽 골반 사이에 이렇게 편차가 생길 수 있어서 자칫하면 틀어지는 이 오차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가 동작을 통해서는 이것을 수정하고 또 골라주는 이와 같은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전후, 상하 이와 같이 이 육방이 서로 고르게 골라질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내가 과한 부분은 그것을 좀 적게 존잘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상하, 좌우, 전후 이 육방을 고르게 균형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좌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한 자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그 반대 자세를 통해서 이것을 개발하고 또 균형을 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앉는 것이 지금 반가부좌죠. 반가부좌에서 이제 밑에 내려 있는 이 발을 다시 반대편 허벅지로 올리는 것이 이제 결가부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가부좌는 사실은 초입자에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이와 같이 지금 이 양 무릎이 바닥에 딱 닿게 되는데 양 무릎에 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엉덩이 쪽에 방석을 좀 높인 상태에서 양 무릎을 바닥에 딱 닿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어깨서부터 이 양 무릎의 이 자세에서 아랫배 이 하단전의 기운의 중심 또 이 의식의 중심을 가질 수 있게 쉽게 단전의 기운을 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좌법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있어서는 이 결가부좌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할 수 있고 대신에 우선 순차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자세를 잡았던 것처럼 평좌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이 되면 반가부좌 그리고 반가부좌에 좀 익숙해지면 이 결가부좌도 조금씩 이와 같이 익히게 되면 나중에는 결가부좌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전 자세의 방법이 일조에 대지어보면 좌복을 펴고 이와 같이 평좌가 됐든지 반가부좌가 됐든지 결가부좌가 됐든지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이와 같이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해서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그래서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할 때 보면 이 귀에서 이 어깨선이 쭉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초보자에게 있어서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그랬을 때 억지로 힘을 줘가지고 이 어깨에 힘을 주게 되면 기운이 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전에 기운 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머리서부터 이 어깨에 힘을 툭 부린다는 생각으로 힘을 적 내려놓으시면 편안하게 아랫배의 기운을 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자세를 잡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조의 이 모습입니다. 반좌로 편안히 앉는 자세가 초보자에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의 공력을 들여서 정성 들여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공부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 때가 멀지 않아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툭 뿌리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반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뿌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선 전후에 이 요가 동작을 통해서 몸을 우리가 이완을 시켜주고 이완시켜준 상태에서 이제
전신에 힘을 단전에 툭 뿌리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전에 툭 뿌린다고 그랬는데 이 툭 뿌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그 기운이 탁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자칫하면 그 사념 또는 망상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시 내가 마음을 딱 챙기기만 하면 단전에 기운 추하는 것을 우리가 챙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성가시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챙겨서 하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호흡입니다. 호흡은 고르게 하되 그러셨습니다. 3조의 호흡을 보면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양하게. 제가 지난번 그 3강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그 좌선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많이 어려움을 실제로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있어서는 이 자선의 마법 첫 서두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호흡을 고르게 하는 데 표준을 두면 좋겠습니다. 들이쉬는 숨 조금 길고 강하게,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이 뒷문장은 내려놓으시고 우선 호흡을 고르게 하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자연스럽게 숨을 들어 마시고 또 자연스럽게 토해내시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유념을 두어서 호흡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 좌선하기 전후에 이완하는 그 체조를 요가를 통해서 이제 5단 호흡을 하게 되면 흉식 또는 완전식, 이와 같이 5단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호흡이 길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다 보면 내가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도 그 조금 길고 강하게, 조금 짧고 약하게 하는 그 의미를 어느 순간 내가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초입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길고 강하게, 짧고 약하게는 내버려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숨을 들어 마시고 자연스럽게 토해내시는데, 다만 이 아랫배 단전에 기운을 딱 주하시고 호흡도 거기에 그 드나드는 것처럼 유념을 해서 하다 보면 이제 길고 강하게, 짧고 약하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연스럽게 숨을 들어 마시고 토해내시되 이 단전에 호흡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눈입니다. 지금 이게 눈은 지금 뜨고 있죠. 눈은 왜 뜨라고 그러셨을까?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눈을 뜨고 좌선을 하시다가 정신 기운이 내가 아주 성성하고 맑아서 눈을 감아도 이 수마, 졸음에 내가 잡혀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 심력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혹 감고도 하여보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명상이나 이와 같이 선을 한다고 할 때 보면 눈을 의뢰 감는 것이 이제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대중사님께서는 수마를 제거하는데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왜 눈을 뜨라고 그러셨을까? 이 졸음,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 이렇게 입정을 이제 오래오래 하다 보면 졸음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잡혀가지 않을 정도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혹 때때로 눈을 감고 더 깊은 이제 입정의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입은 어떻게 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좌선의 방법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좌선의 방법대로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깊은 입정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또 다른 그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입은 항상 담을 찌며 그랬습니다. 입은 항상 담을 찌며.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입은 이렇게 담은 상태에서 그럼 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혀는 우리가 윗입술에 윗잇몸 쪽으로 이렇게 살짝 말아서 올려서 가만히 두면은 내용에도 나옵니다는 공부를 이렇게 좌선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수송화강이 쫙 잘 되면은 맑고 윤활한 침이 우리가 지금 혀를 이렇게 윗 잇몸에 살짝 댄다고 그랬죠. 혀 줄기와 아랫니 사이에 가장 큰 침샘이 있습니다. 가장 큰 침샘이. 여기에서 이제 맑은 침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모았다가 가끔 이렇게 탁 삼켜내리게 되면 이 침을 꿀꺽 삼키는 그 하강력에 의해서 우리 아랫배 단전의 기운 주하는 데 있어서도 딱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정신은, 자, 지금 우리가 앉는 이 좌법서부터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이 눈, 지금 다 지금 지내왔죠?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좌법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정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적적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을 잃지 말라는 것이고, 또 성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신이 맑고 이 총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교합해 가지고 적적하지만은 그 무기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성성하고 총총한 것 같지만은 그 총총함이 지나쳐서 산란한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고요함 가운데에서도 총총하고 또 총총한 가운데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 이 적적성성, 성성적적이라고 하는 상태를 딱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좌선의 깊은 경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표준으로 적적, 고요함을 잃지 말고, 또 그런 가운데에 이 무기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아주 맑고 총총한 이 성성함을 가지는 가운데에서도 산란함에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그 표준을 두고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이렇게 자선이 이렇게 자법을 잡았는데 오래 하다 보면 다리가 아파요. 그렇죠? 아픈데 이 아픔을 우리가 억지로 오래 참다 보면 내가 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내력 시험을 하는 것처럼 이 아픔에 우리가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력 테스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 좌선하는 사람은 다리가 아프고 또 이 머리에 그냥 가장 이 잡념이만 일어나는 데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꿔 앉으라고 했어요.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바꿔서 다시 자세를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순간에 내가 망상이 일어날 때에도 이렇게 자세를 변화를 준다거나 해가지고 그 망상을 내가 다 물리칠 수 있는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좌선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수송화강이 되고 또 이제 그 입정의 상태에 좀 맛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얼굴이나 몸에 뭐가 이렇게 좀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가려지는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괜히 그것을 이렇게 긁거나 만지거나 이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려지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 때에 무심결에 그러지 말고 그것이 왔구나, 가렸구나 하는 그 마음만 알아차리고 내가 그대로 단전에 의식을 주한 상태에서 챙기기만 하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정을 쭉 하다 보면 마지막에 기분 경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 내 이 머릿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사람이 온다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앞일을 내다보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일기 변화를 우리가 알아차린다거나 이런 어떤 그 심신간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변화 자체를 다 대종사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고 조금도 마음에 그것을 걸지 말라. 그걸 내 마음속에 남겨놓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내 뭐가 좀 능력이 생기는 것 같구나. 이와 같이 사량하지 말고 심상히 간과하라.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쳐버려라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그 자선의 방법대로 해서 오래오래 계속하면, 이게 대중사님께서 왜 오래오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현대인들은 더더군다나 그 초스피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바로 결과를 보기를 원하고, 또 도깨비같이 뚝딱 하면 뭐가 나올 것처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잊고, 또 시간과 그 처소, 장소를 잊고, 그 깊은 그 진경의 들에서 다시 없는 이 심락, 마음의 그 극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좌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그 공부의 결과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좌선의 방법을 통해서 좌법서부터 그리고 모든 이 자세,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까지 다시 한번 대조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좌선의 방법대로 오래오래 계속하는 그 서원을 세우시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반드시 이 좌선의 공덕에 나와 있는 바대로 우리들이 공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